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심오한 예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에는 뼈아프고 고달픈 가시밭길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쓰라림과 그리고 아픔의 고통을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킨다는 것, 과연 그러한 세계는 어떠한 세계이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밤, 오늘은 그러한 세계에 일생을 바치신 한 분, 원로 화가이신 김원 화백을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원 화백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도 건강하셨죠? 네, 건강합니다.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내 나이를 잊고 타는데요.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은 아마 셋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 어떻게 잊으셨습니까? 그 세월 가는 데 대한 관심을 아마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언제나 하루 종일 가도 내 나이를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잊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잊는 게 좋죠. 예, 그 늙으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잊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 아픈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잊어야 돼요. 좋은 것도 너무 오래 기억하면 안 돼요. 잊어야 돼요. 고향이 평양이신가요? 고향은 평양입니다. 네. 그 평양서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어떻게 자라오셨습니까? 평양에 저희 집이 평양에 있다가 네. 제가 난 후에 한 5살 적에 네, 평양 그 교회로 나갔어요. 네, 거기에 과수원이 조그만 게 있어서 네, 거기에 가서 대성산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네, 옛날 고구려 도읍지죠. 네, 거기서 한 10리 올라가서 운곡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11살, 12살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시고. 시내로 들어와서 예, 국민학교 이제 3학년부터 되겠죠. 4학년부터. 예. 예. 고향이 평양이시면 이산 가족이시면 틀림이 없겠는데. 제가 나올 때 그만 사실은 완전히 혼자 넘어온 건 아닌데 네, 다시 넘어가려고 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입은 몸 그대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제 누이 동생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저보다 이 2살 아래입니다. 네, 걔 하나는 지금 황해도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황해도 재령에서 전도사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고는 영문만 종무 했습니다. 소식이시군요. 예, 지금 계시면은 일은 하나시겠군요. 그렇죠. 일은 하나죠. 할머님이시겠네. 그렇습니다. 할머니죠. 네, 그러시군요. 김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 무척 소질이 계셨고 어려서부터 탁월하신 그 재주를 발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술에 관계하신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원래 미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소학교 6학년 적인데 네, 국민학교 6학년 때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이 나를 피아노를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무척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아노를 할까. 그런데 그림을 자꾸 그리게 돼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돌아선 것이 아마 6학년 때부터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럼 그림 공부를 전공하신 것은 전공이라는 것보다도 취미를 붙이고 열심으로 이제 자기를 잊고 한 것이 네. 중학교 1학년서부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입상하신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 어느 제가 5학년 때입니다. 작품? 네. 그러니까 숭전? 숭실 숭실. 중학 5학년 때죠. 네. 그때 서울서 이제 그 총독부 그때 외정 시대니까 총독부 주최로 미술 전람회가 한 해 한 번씩 있었는데 네. 거기는 거진 3분의 2는 일본 애들이고 네. 3분의 1이 한국 사람인데 거기 입선되기 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 학년 때 평양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조금 제르라고 하는 사람이 5사람 있었는데 네. 한 사람 더 첨가해가지고 6사람이 이제 그 초입선이 됐어요. 네. 처음 냈는데 그게 아마 선전 10회쯤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때에 입상하신 작품이 무엇이었죠? 제목이? 그때 입선한 작품이 대동강변을 그렸는데 네.
앞에는 그 석공들이 일하는 장면과 네. 강변의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 그랬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어떻게 입선이 되더니 아하. 총독부에서 산다고 전보가 왔어요. 네. 그래 그때 돈으로 그야말로 정말 고가를 받자고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50원을 정했단 말이죠. 근데 50원이 일주일 후에 왔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그 50원을 가지고 동반생 네. 그때 한 90여 명 됐는데 네. 한 100명 가깝죠. 그 동반생 그다음에 선생님들 네. 옆에 방 사람들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100한 7, 80 그릇을 시켜서 냉면을 전부 대접한 기억이 나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예. 그때 10전 할 때니까 네. 냉면 한 그릇에 냉면 한 그릇에 10전이죠. 평양냉면이죠. 그렇죠. 아 이거 참 그래서 그 10전짜리 냉면이라도 그때는 컸습니다. 그렇죠. 요새 아마 한 2천 원 네. 아마 그 가치가 있을 겁니다. 2천 원이나 3천 원. 네. 그걸 전부 대접하고 나니까 돈이 그리고 또 배놀이도 하고 네. 친구들하고 네. 또 저녁까지 이제 잘 먹고 27원인가 남았어요. 아. 그래 그걸 집에다 갖다 가서 이제 내놓으니까 네. 깜짝 놀라잖아요. 아하.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거 그림에 이거 상탄 돈입니다. 팔린 돈입니다. 네. 믿질 않아요. 아. 그래 그 아주 입장이 곤란했댔습니다. 네. 그래 그때 한번 처음 돈 한 번 잘 써봤죠. 아. 그때가 그러니까 연세가 며칠 되셨나요? 그때가 18인가 9인가 그렇게 됩니다. 네, 아주- 아마 9이 됐을 겁니다. 네. 이제 소년기를 하셔서 청년기에 들어가실 바로 그때군요. 그때죠. 아주 중요할 때인데 예. 그때 손님 대접 200명 하셨으면 큰 잔치. 그큰 돈이죠. 하셨고. 그때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 선생님께서는 의사가 되실 제가 작정이셨다는데. 5학년 되는 해에 네. 평양에 의학 전문이 3년 전에 생겼어요. 네. 근데 그때 전반에서 59명인데요. 네. 2활 이내로 들면은 네. 10% 이내로 들면은 20%죠. 20% 이내로 든다는 거는 60명에 열지 않을만 들면 되거든요. 50명에. 네. 근데 제가 다행히 9지가 됐어요. 아. 그래서 무시험으로 그때 추천을 받았는데 네. 그 의학전문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은사님한테 구정을 들었어요. 네. 지금 자꾸 하셨지만은 강봉우 선생께서 계셨고 또 한 분은 지금 을지병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박영아 씨의 선친 되시는 박봉조 선생님하고 그 두 분이 날 부르더니 노발대발하세요. 네. 미술학교 갈 놈이 의학이 뭐냐고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서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도저히 뭐 의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외아들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네는 미술학교를 가라. 네. 가야 된다. 의학이 무슨 의학이야? 그래서 의학을 못 가고 네. 망설이고 있을 때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어머님한테 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얘는 미술학교 졸업하면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테니 네. 채용 갔으니 안심하고 보내시오. 그래서 집에서 안심하고 승낙을 해서 제가 자기 돈으로 간 것이 아마 일본 가보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전부 도망간 사람들. 네. 그때 내 선배들도 두 사람이 도망을 가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공부하고 네. 한 사람은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네. 그런 시절에 이제 동경을 갔습니다. 그 거기가 참 김화백님 그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갈림길이죠. 근데 의사가 되시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왜 그런 생각? 그게 왜 또 그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제가 1학년 쪽에 생물 시간에 네. 깨고리를 전부 해부를 해라 이래서 깨고리 해부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깨고리를 이제 곱게 또 다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게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생물 선생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외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서 또 취미도 있고 네. 저희 집안에 의사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를 할까. 그런데 집에서 의사를 하라고 그래서 의학전문학교를 지원했댔죠. 네. 그 바느질도 잘하십니까? 예, 지금도 이따만큼 제가 합니다. 지금도요. 예. 기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손으로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전 손으로? 잘해요. 그러셔야 되겠죠. 네. 근데 과거에는 뭐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대부분요. 네, 제가 뭐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네. 꿰매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 양말도 내가 꿰매고 뭐 떨어진 데 있으면 내가 꿰매고. 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꾸 웃어요. 여자가 될 사람이 이제 남자가 됐다. 의사가 되실 예. 분이 미술가가 되시는데요. 뭐. 그래 이거 애과의 짓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신 학교가 어느 학교고 뭐? 예, 일본에 가서 수천공. 첫 해는 제가 사본과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미술 교육자가 되었다. 네. 사본과를 지원했는데 23대란 말이죠. 근데 한국 사람은 뭐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정식으로. 네. 그래 들어가는데 그것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1년을 그 대상만 하는 데 가서 이제 1년 동안을 하루에 7시간씩 했어요. 아, 네. 그래 그걸 1년 동안을 해가지고 다음 해는 서양화로 연계했습니다. 사실은 조각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서양화로 연계해가지고 그것도 동무들이 있어가지고 네. 동반자들이 또 5명이 생겼어요. 네. 서양화로 가자. 이래서 서양화를 들어갔죠. 아, 그러셨군요. 그 후에 이제 쭉 공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영향을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의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작고하신 은사가 계신데요. 아다찌라고 아다찌갱이찌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의 산의 대가예요. 네. 예, 그분의 영향을 좀 받고 네. 그 후에 이제 고마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의 영향도 좀 받았습니다. 아. 하고 나카노라는 사람이 있었고 와코라고 네. 그분의 영향도 좀 받고. 네. 그래 지금 다 작고하신 분들이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일본에 가셔서 미술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민족 운동도 함께 하셨다고. 예, 저희가 목적은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쓰라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일본 가자마자 뭐를 먼저 하는 거 아니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가 일본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네. 조선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해서 미술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술학교를 지금 제가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네. 거의 뭐 일종의 애국운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나의 그룹이 있어가지고 노동자 아이들을 네. 주일날마당 교회 갔다는 이제 노동자촌에 가서 네. 70입니다. 네. 그걸 가서 걸어가시나요? 전차 타고 전차, 가죠. 예. 하고 배 타고 건너가고 이랬는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동자 아이들을 전부 우리가 모아다가 네. 한 60명 그때 이제 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매주 이제 그 우리 말 조선말 배워주고 네. 또 동화 들려주고 찬송가 배워주고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저희간에는 애국 운동이죠. 그렇죠. 예, 아이들에게 우리 말을 꼭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5년 동안 했습니다. 하하. 졸업하도록. 대단하셨군요. 네. 그 당시에 그 일맥회라는 거 일맥회라는 관여하셨나요? 것이 그때 내가 가서 금시 아마 한 5개월 후에 들어갔는데 네. 그것도 뭐냐면은 밀하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지금 저희 가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밀하날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하날 그대로 있고 네.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이죠? 저게 지금 일맥회 그 지금 저 수양회입니다. 네. 저 제가 이제 오른쪽에 지금 5번인데요. 네. 뒤에 제가 미술학교 그 1학년 쪽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전부 목사 공부하는 사람하고 철학, 지리학, 영문학 네. 대개 그런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작고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한 5, 6명 아마 네. 될 겁니다. 역시 하나의 미랄 역할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일맥회가 있으면서 그 일맥회의 정신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돌아가서 밀 하나리 되자 네. 이런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만일 투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네. 한편 그 배구회 사건에 관련하셨는데요. 그 배구회는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배구회라는 것은 저희가 1932년에 네. 제가 1학년 때 한 조선 나라에서 들어간 화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 여러 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한 10여 명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부 소집을 해보니까 16명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8명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배구회를 조직을 했는데 흰백자 보두자 하면은 일본 놈들한테 걸리게 되고 이거 안 되겠다. 배구회 우리만 알고 네. 가운데 자로 소우자로 건치자. 네. 그래서 이제 배구회라는 것을 이름을 흰백자 소우자로 지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경시청에서 하루는 오라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책임자냐 그래. 그렇다고. 그 무슨 이유로 흰백자를 넣느냐 이게요. 네. 그건 이제 흰소가 우리나라에 없어. 혹가다 한 놈씩 있는데 그림 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소같이 말없이 꾸준히 일하는 공부나 하는 이런 회로서 배구회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말라. 네. 그러더니 당장 유치장에 들어가라 그래요. 아. 유치장에서 하루 꼬박 세우고 나왔더니 그 이튿날 앞에다 앉으고서 권치 갔느냐 그대로 두고 갔느냐 그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 권치입니다. 회원들하고 의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 내일 거지 회답을 해라. 그래서 와가지고 제동경 미술협회로 권쳤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한 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든 그 일한 작품을 가지고 갑니다. 네. 어떤 장소에. 그래가지고 서로 합평회를 하는 친목단체로 만든 것이 배구회예요. 아. 그것이 이제 제동경 미술협회로 변명을 해가지고 해방 전까지 4회인가 전람회를 했습니다. 서울서. 네. 선생님께서는 그 일본에 가셔서는 미술 공부뿐만 아니라 민족 운동에 몇 가지의 관여를 직접 하셨고요. 네네. 또 이렇게 옥에도 들어가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분의 영향을 받으신 것이었습니까? 글쎄요시다. 제가 아마 모르긴 해도 숭실에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학교에. 예, 학교에 피를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행하게도 제가 그 미션 스쿨에서 5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아마 애국 운동, 네. 민족에 대한 그 관심, 네. 또 어떻게 했으면은 이런 압박 민족이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우리 민족에 대한 애착심, 네. 또 앞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제일 그 클라이막스가 언젠가니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만은 네. 광주 학생 사건이 있을 때 제가 만세를 부르다가 이제 투옥이 돼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구루한 데서 아마 그런 반발이 또 생겼는지도 모르죠. 네. 그럼 그 당시는 전문 한국 청년으로서 일본 경찰의 요 주의 인물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대두되신 거죠. 예. 그래 그 미술학교 있을 때도 제 있는 집 앞에 늘상 모르는 사람이 하나 와 있고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미술학교 가고 네. 저녁에는 그 또 불란서를 갈 생각으로 불란서 학교를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꼭 따라댕겨요. 근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따만큼 사람이 바뀌는데 제가 5학년 졸업할 때까지 사람이 따라댕기는 걸 저도 느꼈어요. 아. 그리고 연락선을 제가 21번 탔는데 네. 부산에서 부두에서 21번 꼭 붙들려왔습니다. 네. 한 번도 거저 지내가 내려. 역시 마음에 가지고 계신 게 아, 그 소중하니 이상해요. 밖에서 그렇게 네.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그 어려운 고비를 용케 넘으셨습니다. 용케 예, 넘었죠. 지금은 지난 얘기니까 그저 21번을 잡혀봤다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가면은 그 부두를 걷기가 싫어요. 그러실 겁니다. 예. 그 그 소식 부두가에 나갔던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배 타는 데까지 한 200m 거리에 되는데 네. 참 지금도 거길 안 댕깁니다. 어떻게 혼이 났든지. 네, 그 심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술학교를 졸업하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가 제가 26살입니다. 만으로 26살. 그 당시에 주인은 어땠고 사정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남의 집 외아들로서 외국을 떠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걸 억제를 하면서 지냈습니다만은 네. 불란서를 가려고 사실 불어학교를 다닌 거죠. 아. 아테네라고. 네. 거길 다녔는데 졸업할 무렵에 내 은사되는 분이 이제 한경도 영생고보의 교장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 땅에서는 그때 조선 땅이라고 했죠. 조선 땅에서는 취직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요 주인물이다. 그렇겠죠. 광주 학생 사건 때 투옥이 됐댔다. 인가를 안 줘요.
네. 그래 몇 사람하고 내가 경찰에 물어봤더니 절대 여기서 학교 들어가 생각하지 마라. 네. 그러면 뭐 그림이나 그려야 되지 않느냐. 저 집 사정으로 보면은 그림만 그리고 앉았으면 또 이것도 추방당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 선배들도 다 못하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네. 그래서 그 선생이 나한테 졸업하기 바로 전 이틀 전에 편지가 왔어요. 내가 이 함흥에 지금 영생고보에 와 있으니 만일에 여기에 나하고 같이 일할 생각 있으면은 회신을 해다고. 네. 여기 내가 인간은 책임지고 맡아주마. 그래서 영생중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분 아니면 그때 못 갔죠. 조금 화제가 달라집니다만은 그때가 26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은 결혼하신 지 벌써 10년 되는 해죠? 그렇죠. 꼭 10년이죠. 네. 그 결혼을 16세에 하셨나요? 16세였습니다. 너무 좀 시간이 일렀던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렇죠. 네. 그때는 제 친구가 9살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9살이에요? 네. 그래서 부인한테 쫓겨나가지고서 네.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던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13살에 난 사람이 또 한 게 있었고 네. 나는 그때는 장년이라고 그럼 그랬죠. 10,000원이시군요. 예. 그때는 10,000원이라고 그랬죠. 16살이면. 예. 근데 그 그 신부는 신부가 나보다 1년 반 위니까 나보다 키도 컸고 나이도 많았고 참 무서웠습니다. 네. 그 엄처시하 뭐 이런 것이 엄처가 신뢰가 될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엄처시한데 네. 뭐 가게 가지 못하니까 엄천지도 모르죠. 예. 그랬죠. 그럼 키는 어느 분이 크셨습니까? 뭐. 신부가 크셨습니까? 키가 아 신랑이 크십니까? 신랑 음식을 가져와도요 말을 못해요. 아, 네.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뭐 그냥 갖다 주면 먹긴 하죠. 네. 그리고 대답은 예스노밖에 없고 네. 또 무슨 물어보는 얘기도 못하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참 조언을 하신 폭이신데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대개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진 다 하고 갔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까? 유학생들이 대개 가면은 눈이 높아져 가지고 네. 집에 두고 온 부인은 소박을 해요. 하하. 그래가지고 이혼이 많았습니다. 그때 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대학생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저희가 세 사람이서 우리만은 하지 말자 해서 불리언 동맹을 맺은 기억이 나요. 아. 손을 서로들 쥐고. 불이혼 동맹. 그렇죠. 이혼하지 않기로. 네. 그 참 우리가 그 묘한 그 아주 지혜로운 생활하셨군요. 그 지혜를 정말 우리가 생각해낸 거죠. 네. 우리만은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이혼을 안 했습니다. 그 덕으로 아들 셋을 봤어요. 아유 참 대단한 수확이죠. 다행입니다. 예. 참, 그러셨군요. 그 말씀은 미처 모르고 지났습니다. 예. 근데 김화백님께서는 이거 산을 좋아하셔서 산을 그리신다는데 어떻게 산을 그런데 좋아하시게 됐고 산을 그리십니까? 이제 그 우리 집에 사람의 그 덕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네. 만일에 자기 아내가 예쁘고 정말 살뜰했으면은 네. 아마 집을 안 나갔을 거예요. 아. 근데 무서우니까 나가서 갈 데가 없단 말이지. 아니 부인이 무서우시면 어떡해요? 그렇지. 집에 들어가면은 보기가 좀 거북하니까 네. 그래 그림통을 들고는 바깥으로 나가는데 아. 그렇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산으로 이제 많이 가서 산하고 위로를 받고 네. 산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아. 그게 산이 애인이에요. 아니 그 주무시기는 댁에서 안 주무시고 산에 주무셨습니까?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산에서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갔다가는 저녁 늦게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참 그 거북한 때가 많았어요. 아하. 예. 그럼 방학하면은 역시 댁으로 가시겠는데? 방학하면 집에 가서 방학했다는 말만 하고 네. 그날로 떠납니다. 어디로? 산으로요?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금강산을 많이 갔어요. 이제 몇 번이나 가셨어요? 금강산이 해방 전전에까지 치면 23번입니다. 예. 그리고 묘향산을 3번, 예. 정방산을 2번, 네. 구월산을 2번. 네. 그렇게 해서 뭐 산에가 살다시피 하죠. 연년이 뭐 저 방학 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 사모님 덕이 공이 크셨군요. 공이 큽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도 좀 더 깊이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아드님 세 형제 두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
그러시고 그러면 북한 내에 있는 우리 산들은 대개 다 한 번씩 올라가시고 거진 다 봤죠. 서화 18년이니까 그때가 아마 1939년인가 8년에 네. 백두산에서부터 무산, 네. 칠보산, 네. 또 그다음에 양덕으로 들어가서 양덕에 있는 그 좋은 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중강진, 희천, 네. 그리고 뭐 정방산, 또 구월산, 묘향산. 묘향산이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둘째로 갈 산입니다. 네. 네. 그게 여성적인 산이지만은 네. 아까 그 산의 품에 안기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전 선생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하신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학백께서 보시는 산은 어떤 산이고 산에서 얻으시는 건 무엇이고 제가 산이 보는 어떤 산은 관계에 있습니까? 산에서 그 흘러나오는 하나의 그 조화라든가 네. 또 하나의 그 질서라든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산에 대해서 그 애정을 느낀다는 거 이건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를 거예요. 네. 애정을 느낀다는 거. 아하. 그야말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의 품에 안기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산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네. 산을 친구로 하고 네. 산과 대화를 하고 네. 산을 내 마음속에다 이제 이렇게 동화시키는 거. 네. 내가 산이 되고 산이 내가 되는 그런 작업을 아마 했다고 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산이 있었기에 김화백님의 소재가 그림의 소재가 있었군요. 그래서 자연이 아마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산을 봐도 다른 사람과는 좀 달리 봐요.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산을 그릴 때는 재료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산을 느끼는 그 내 마음, 네. 다시 말하면은 그 산의 전기를 받아서 네. 그게 알파입니다. X입니다. 그걸 말하자면 미지수예요. 재료, 캄파스까지 이제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데 나 외의 것이 이제 그겁니다. 아. 산의 전기, 산의 혼. 다시 말하면 산의 그 이 정을 받아서 같이 그리는 거죠. 그냥 물감을 섞을 때 기림하고 물감하고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그 속 안에 이제 그 산의 전기를 같이 섞는다 이겁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네, 그 산의 전기가 김 선생님께 비춰서 다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캔버스에. 그게 안 들어가면은 산이 안 돼요. 뭐 보통 알기는 윤곽을 그려놓고 거기다 칠을 해놓으면 산으로 보지만은 네. 내 산은 그런 게 아니고 산 속에 산에서 나오는 전기를 내가 소화시켜서 내 마음을 통해서 다시 거기에 나오도록 그게 지금 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시 예술의 경지가 심오되는 건 바로 그런 예. 뜻을 가르치는 거군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참 긴 인생의 고통도 많이 겪으셨겠지만은 6.25 때 당하신 고통이 아마 제일 잊으시죠. 예, 어려우신. 그거이 아마 제일 뼈저린 고통입니다.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제가 이화대학에 있을 때 50년 25일 날 네. 6.25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김 총장께서 날 보고 불미 내가 수원에 갔다 내려올 테니 학교를 잘 보시오 하고 떠난 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6.25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영천으로 탱크가 들어왔어요. 그랬죠. 네. 그러더니 한 서너 시간 후에 학교를 점령하는데 470명이 왔다 그래요. 괴뢰군이.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학교 문 안에 사택이 둘이 있었는데 네. 하나는 돌아가신 김종필 목사가 계셨고 하나는 내가 있었는데 그 집에 두 집 앞에 우물이 아니고 수도가 있었어요. 네. 그 이제 펌프 수도죠. 네. 근데 뭐 수도가 다 끊어지니까 얘네들이 전부 물을 길래 매일 온단 말이에요. 네. 나가지도 못하고 신발을 신고 2개월을 지냈습니다. 밤에는 이복을 입고 자고 네. 그렇게 지냈어요. 아. 그러다가 네. 노모님이 계시죠. 네. 집안에 환자가 있죠. 어린애들이죠. 네. 내놓고 나갈 수가 있어요. 도강을 못한 죄로 거기서 징역살이를 한 거죠. 아하. 그래서 6.25를 참 그야말로 피 아픈 그
고통을 그 받았습니다. 환자라고 그러시는데 환자는 누구 말씀? 저희 그 애 어머니죠. 어떻게 편찮으셨어요? 그때 신장염으로 한 10여 년 동안 쭉 집에는 예, 지병으로 계셨군요. 그렇죠. 나오지도 않고 그저 집안에서 앓고 있었죠. 네. 그럼 6.25 때 무슨 생명 손실은 없었죠? 6.25 때 제가 다행히 이제 9.18 이후에 네. 괴뢰군이 뛰고서 그 다음에는 도망간 후에 오공군의 한 부대가 왔어요. 네. 그 부대에 제가 예술고문이라고 해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네. 이게 9월 29일입니다. 네. 해가지고 10월 초하는 날부터 거기 이제 근무하셨. 같이 근무를 했는데 네. 그러다가 12월 12일 날 네. 그 부대장이 나하고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그래 아이들하고 노인네는 내가 책임을 못 질 테니 큰 애만 데려가자. 네. 그리고 비난을 시켜라 해서 수원하고 그 얼마 거리 안 되지만 한 30m는 일리라는데 네. 거기에 이제 호텔식에 놓고 네. 그 사람 말이 그겁니다. 이번에 도강 안 하면 죽으니까 도강을 시켜라. 네. 그래서 GMC란 데 내줘요. 네. GMC로 이제 이복을 다 뭐 전부 김치도까지 다 실어가지고 글로로 갔어요. 네. 그렇게 놓고 2월 달까지 내가 데리러 올 테니 네. 여기 계시라고. 그리고 나는 그 오공군하고 같이 대구 상업학교로 갔어요. 네. 대구 상업학교가 본부인데 네. 그래 거기에 이제 도서관에서 일을 보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다 그래서 그 부대가 다 나가고 네. 후퇴를 하게 되고 네. 일본으로 네. 나는 또 떨어지게 됐다. 네. 그래 또 우리 아이하고 같이 어디로 가느냐면 부산까지 데려다 줘요. 네. 부산이 낙동강이 떨어지면은 배를 타라.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 370불을 줘요. 네. 내게도 좀 있었지만은 네. 이 돈을 주면은 어떤 상선이든지 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있다가 배를 타고 암대로나 가라. 네. 그렇게 하고서 작별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네. 아주 그때 영원히 입원했죠. 어머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그때 그 수원난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내려오시다가 어머님하고 어머님은 오산 거기서 이제 떨어지시고 네. 애 어머니는 또 애들 둘 데리고 내려오다가 평택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둘을 다 잃어버렸죠. 그것이 가족의 그 비극이 거기서 네, 거기 뭐 6.25의 그때는 비극이 집집이 바로 가족 일치하는 가족이 없었어요. 어떤 가족은 6사람이 모조리 몽땅 다 없어진 가족도 있고 네. 그 놈도 다 당하는 일이니까 당했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려면 아마 자살을 했을 그러면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신 그림이 한 폭 있는데 지금 저 장면인데요. 네. 저 어떤 장면입니까? 저기 지금 수원서 오산 가는 사이인데 네. 제가 50년 거의 12월 14일 그린 겁니다. 네. 그 스케치를 해가지고 제가 대구 가서 대구에 가가지고 네. 저걸 완성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어린애하고 예. 할머니가 있죠. 네. 그 할머니가 있던 그 자리에 쓰러진 사람을 제가 하나 그렸댔어요. 아하. 그랬는데 요것은 제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추가해서 제 상상을 으로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할머님이 할머니가 제 어머니시군요. 어머님이고 네. 저거 지금 있는 게 제 아마 둘째인가 셋째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셋째 아드님. 네. 그래 가자고 그러고 할머니는 못 가겠다고 그러고 네. 그렇게 망설이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모님께서 쓰러지셨다는 게 거기 장면인가요? 그 지나갔었죠. 거 지나가서. 돌아갔었죠. 네. 평택이니까. 아마 저것은 한 폭의 그림이지만 저 쓰라림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그러한 그렇습니다. 처참한 네. 그 뒤에 아까 먹구름이 오는 것은 공산당의 그 위협을 아마 나타내는 그런 기분으로 아마 그러셨겠죠. 네. 참- 참 무서웠어요. 예. 참 무서웠어요. 저기에 생과 사가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예. 38선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저거 한 건데요. 네. 저건 53년도 그린 겁니다만은 네. 저걸 부산이 아니라 어디 일선에 갔을 때 그린 것 같아요. 네. 저게 지금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월남 피난민. 월남 피난민들이 아니고 월남 자유를 찾는 사람들. 자유를 찾는 사람. 예. 네. 이거 피난민이라는 것보다는 또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 예. 예, 요게 지금 죽은 사람, 넘어진 사람, 아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 또 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 재물을 싣고 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참
끔찍한 장면들, 네. 끔찍한 순간들이 우리 민족사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새겨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림은 제가 소장을 해가지고 있지만은 네, 보는 것이 아주 가슴이 아파서 어떤 때는 애민을 하고 탑니다. 네, 잠시 뵙기에도 그러니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함자는 김원진 이렇게 세 자로 되어 네,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아는데요. 옛날 해방되기까지 네, 제가 그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네, 38선을 넘어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 결정을 안 오는 걸로 결정을 짓고 네, 국토가 양단이 돼서 두 조각이 났는데 건방지게 내 이름을 둘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 아, 이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내 하늘을 찾을 테니 아, 그래서 38선에다가 진자를 내버리고 네. 달아매 놓고 원자만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자시군요. 예. 저희 손친이 주신 글자는 원진입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빨리 그 함자를 되찾으셔야 되겠는데. 난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이 지금 학수고대하는 것이 빨리 통일이 되면 네. 이름을 찾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해도 그런 전망이 없이 넘어가는 게 몹시 가슴 답답한 그렇습니다. 일이군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편 화가 여러분들, 더욱이 평론가 여러분께서는 김하백님의 작품을 뵙고 상당히 그 밝게, 그 아주 그 긍정적인 화폭을 언제나 예. 만드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은 무슨 그림을 까닭일까요? 저 나름대로 제가 즐기는 의미에서 그린 것이 아니고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기분이 돼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어두운 걸 싫어합니다. 네, 집안에 들어가서도 불을 자꾸 켜놓으면 네, 에너지 절약하라고 또 야단을 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두운 데가 싫어요. 네. 그림자를 가져서는 안 돼. 사람의 얼굴에도 그림자를 가지면 안 돼요. 네, 예? 어떤 사람 보면 그림자가 있는 사람 보면 반드시 병이 나든가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기든가 돌아가든가. 아,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 친구들 만나서 그림자를 보고는 참 불안한 때가 많았어요. 꼭 한 달 있다 보면은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겁나는데요. 예. 그래 그래 어떻게 하면 그 그림자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자기의 그 정신 문제입니다. 아하, 네, 내게 그림자가 지워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네, 내가 그림자를 가지는 건 벌써 내가 부끄러움을 가진다는 말과 꼭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를 우리가 몸에서 가져서는 안 된다. 네. 그래 밝은 걸 좋아해요. 네, 그래 그림도 밝게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랑하게 만들고 네. 예? 밝게 살아라 이겁니다. 네. 그러한 그 심오한 작품 세계에 들어가시면은 무아지경에 이르신다고 김화백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그렇습니다. 무아지경을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네, 상대 그 목적 그 목표물과 네. 대상과 네, 나와 동일체가 될 때 무아지경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상대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대상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내가 이 꽃을 그릴 때도 네, 이 꽃은 꽃대로 난 나대로 이놈은 아무리 묘사해대자 꽃이 안 나와요. 네, 제대로 꽃이 안 됩니다. 꽃과 나가 일치될 때 네, 아까 말씀했지만은 흰색과 물감 푸른색과 네, 기름과 이걸 가지고서 그리는데 이 꽃의 정신이 말하자면 꽃의 혼이 깃들지 않으면 꽃이 안 돼요. 하,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삼위일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50, 60대까지 그게 어려워요. 네, 60을 넘어서니까 약간 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출세하자, 빨리 좋은 그림 그리자 하는 사람들은 이건 무모한 짓이라고. 다시 말하면 욕망만 있고 네, 겉만 있고 속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늘 얘기합니다마는 기교가 아니다. 네, 내 혼을 여기다 담아 넣으려면 내 놈이 똑똑해져야 돼. 네. 내 혼이 발휘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내 인간부터 먼저 만들어라. 그 선생님께서 사물을 정확히 보신 것은 몇 대부터였습니까? 제가 하나는 이제 그 마음의 자세고요. 네. 또 하나는 남의 작품을 5만 점 이상 보야 자기를 알아요. 아이고 5만 점이요. 네. 네, 그래서 그리는 사람은 남의 작품을 많이 보야 됩니다. 네, 제가 5만 점 본 것이 언제 보는 거 아니 67년인데요.
그때 비로소 내 위치와 네. 내 가는 방향과 네. 내 그림이 어떤 정도의 레벨이 있는지를 짐작하게 되더라는 말씀. 67년이면 지금부터 한 18년, 그렇죠. 17년 전인데요. 예. 그러시면은 선생님 그때가 57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회갑 조금 전이죠. 예예. 해가 될까 말까 그렇게 그렇게 되죠. 그때야 겨우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안목이- 됐습니다. 아, 좀 늦었어요. 예. 사실은 늦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세계를 본 사람이 30대에 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좋은 걸 봤겠죠. 네. 그러나 오래 살고 볼 거예요. 인간은.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어른 앞에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김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오늘 가까이 쳐다보기는 처음인데 네. 뵈니까 그림자는 하나도 없으시고요. 그림자는 안경 그림자밖에 없는데 그저 코끝이 빨가신 거는 어떻게 오늘 화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 저 늙으면 빨간 넥타이들을 매죠.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얼굴이 좀 반사돼 붉게 보라고. 예, 그래 빨간 넥타이들을 많이 해요. 또 빨간 이복을 많이 입어요. 늙은 사람들 보면 네. 외국서 보면.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술을 먹어서가 아니고 예, 또 무슨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 네, 예. 그저 이게 한 15년 전에 네, 대관령 그 상봉에서 네. 그 영하 29도라고 그래요. 그 은방 사람들이 네. 거기서 5시간을 설경을 그리느라고 코가 온 것이 그게 동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네. 그 모세혈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그거의 수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빨간 기운이 변다 그래요. 그 밖에도 그 스케치 다니시면서 많은 일화가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많습니다. 일화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눈에 빠져가지고 네, 햄치듯 해가지고 40분 걸려서 살아나온 때도 있고, 그 설악산에서 그런 일이 한 번 네. 있었어요. 그 계곡에서 큰일 나실 뻔했어요. 깊은 줄 모르고 네, 위에는 얼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모르고 들어가다 쑥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이제 햄치듯 기어 나온 때도 있고 물에 빠져가지고 양복을 또 말리다 또 양복을 태운 일도 있고 너무 말리셨고, 여러 가지 또 한 번은 태종대 그 바위 등에 앉아서 그리다가 네, 또 자살하는 사람으로 또 오인을 받아가지고 참회장수한테 꽁문이 잡힌 일이 한 번 있고요. 그래 그 여러 가지 우스운 일이 많습니다만은 네.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 코 말씀을 했는데 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돼서 그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데 결혼식을 해주면 꼭 술을 가져와요. 네. 너 왜 술을 가져오냐? 나는 단 걸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아 선생님 콜 보니까 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지만 네, 제가 술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대관령에서 지금부터 꼭 15년 됐습니다. 네. 15년 전에 그 설경을 그리느라고 네, 아주 그 상상봉에 올라가서 이제 강릉 쪽으로 그 산맥을 그리는데 네, 거기에서 4시간 50분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아마 5시간 거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 그 공군 레이더 보는 애들이 날 찾으려 다니다 발견해가지고 네. 이게 선생님 여기 일단 돌아가십니다. 지금 보니까 절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도 몰랐죠. 그래 일어나 보니까 나 앉았던 자리가 이 의자보다 더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이렇게 오래 앉았구나. 시계를 보니까 5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것이 죽기만 하면은 조금 뭐 이 피로해도 코가 먼저 알고 찾아와요. 이게 신호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빨간 신호가 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빨간 넥타이 안 매도 언제나. 얼굴에는 빨간색이 있으니까 예, 괜찮죠. 그러시고 세계 일주를 몇 번 하셨습니까? 세계 일주는 지금 한 3, 4회 되는데요. 네, 그에 뭐 가까운 데는 여러 번 갔습니다만 그러셨겠죠. 못 가는 데를 많이 갔어요. 아, 아프리카 일대, 네, 알라스카 일대, 뭐 미국 구라파 쪽은 뭐 여러 번 갔습니다만 네, 많이 한 편이죠. 예, 그러시군요. 아직도 또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무사한 여행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예. 여기 김원 화백님을 가까이 모신 몇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김원 화백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 교대에 계시는 박철준 교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화백님께는 언제 미술을 배우신 겁니까? 그러니까 외정 때인데요. 네. 그러니까 1941년도서부터 1900 해방되던 해까지죠. 네. 아주 옛날 얘기군요. 네, 옛날입니다.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재미있는 일화 같은 게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에 뭐 여러 은사님들 많지만은 또 제가 그 미술이 그 같은 직업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김 선생님을 참 그 존경을 했고 또 지금도 뭐 선생님을 애끼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네. 길을 걸으시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의 모습을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그 산을 좋아하시고 산에 대한 그 그림을 많이 그리시면서 그 산의 그 정기를 그려야만 그 산이 된다. 네. 또 그 앞에 그 놓여진 그 꽃을 보시고 그 꽃을 눈에 보는 꽃이 아니라 그 꽃에 혼을 그려야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목적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벌써 40년 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선생님의 그 별명이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선생님 별명이 모티브예요. 모티브. 모티브요? 그 굉장히 그 점잖은 별명이죠. 네. 근데 그 당시 선생님들 별명을 지으면은 참 말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데 선생님은 아주 점잖은 별명을 어떻게 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티브란 말이 이제 무슨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소인이다, 소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아까 그 혼이다, 정기다 그런 말씀을 그 이제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은 조형을 하는 사람들 그걸 모티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교육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티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김 선생님은 그 화가이기 전에 아주 그 참 원만하고 또 그 완전한 교육자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이 그 연구실을 화실을 하나 그 함흥에 그 영생이라고 함흥에 있는데 그 본정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다가 차려놨는데 거기 다 무료로 공개를 해서 학생들한테 뭐 입소금이라든가 지도비를 안 받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고마운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시군요. 이 자리에 또 셋째 아드님 나와 계신데요. 김영관 씨. 제가 아버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그 누가 제일 위대하냐고 말씀하시면은 먼저 그렇게 적는 것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김원, 이순신, 뭐 을지문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아버님이 유명하시고 그런 관계로는 아니고 마치 지금 생각으로는 자식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 그림을 그리셔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막 그런 감정이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크면서 저희들이 아버님께 그 쭉 교육을 받고 가정 교육이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매를 맞고 컸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도 그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그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 교사 그 뭐 아마 자격 그 교사 자격 그 시험 그 채점을 하셔가지고 아마 자격증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그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이제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가면은 방석에 무슨 봉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봉투를 가지고 그 쫓아 내려가서 그분에게 전하고 이런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그 참 남에게 그렇게 그 뭐 요새 그런 그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항상 말씀하시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십니다. 예, 저는 막 캐톨릭을 믿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일을 하든지 또 큰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요새는 자꾸 아버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생각을 갖고 항상 감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미술협회 최강선 부이사장께서 나와 계신데요. 최강선 씨께서는 언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1958년도입니다. 저희가 대학 입학 당시 저희 선생님께서 아마 저희가 기억하기엔 한국의 최초로 색채학을 강의하시고 또 인체 해부학, 그러니까 미술 해부학입니다. 미술 해부학을 책자를 편집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해부학을 강의하셨죠. 그때 해부학을 강의하시면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그 뭐 골격, 근육 이런 것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피곤한 학생들에게 관상 보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 아마 후학들이 그 관상 보는 거에 무척 익숙해져 가지고 결혼들도 다들 잘하고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또 선생님께서 최근에도 저희 그 홍대 동문들을 약 700여 이상은 아마 주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주례를 이렇게 서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기억하기에 다들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교수님의 입장이시지만 그 인품이 있으시고 또 예술을 또 사랑하시고 그 후학들에게 아낌없는 편달을 해주시다 보니까 요즘도 어느 전시장에서고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 만나 뵈올 수 있고 또 저희한테 항상 그 예술에 그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은사님을 오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고 그러세요. 네. 아주 좋은 은사님을 두셨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앞으로도 하실 일 많이 계시겠는데요. 꼭 맞습니다. 이루실 소망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망이 많은데요. 네. 물론 남북 통일이 제일 첫째 소망이고요. 둘째는 금강산을 다시 한번 가서 그려보고 싶다는 거. 네. 그게 지금 유일한 소망입니다. 네. 일전에 전망대에 가서 약간 보고 스케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지에 가서 네. 제가 하는 지금 도중에 중단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한번 가서 금강산을 한번 다시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일반 대중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림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네. 명랑해져요. 아. 그림을 많이 보고 네. 그림으로서 이제 자기 그 즐길 줄 아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네. 그걸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원하시는 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김원 선생의 한 분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6천만의 같은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라림과 아픔의 고통을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킨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군요. 오늘은 그동안 화단에 수고하시고 우리 미술계 발전에 공헌하신 원로 화백이신 김원 화백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